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되었던 제1, 2회 통합 건설재료 시험 기사 필기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제1과목 콘크리트 공학에 대한 내용이죠. 자,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에서 물을 붓고 시험하는 경우 이거를 주수법이라고 그랬고요. 공기량 측정기 용량은 최소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가? 그죠? 얼마 이상인가? 그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5리터죠. 5리터. 자, 물을 붓지 않는 경우는 무주수법. 글자 수가 많죠. 한 글자 더 많아요. 이럴 때는 그 숫자가 좀 큰 7리터짜리를 사용을 하고 물을 사용하는 주수법일 때는 5리터. 이게 5리터냐 7리터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주수법 하면은 글자 수가 많으니까 7. 주수법은 글자 수가 적으니까 5리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압 증기 양생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고압 증기 양생,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양생한 콘크리트는 보통 양생한 콘크리트에 비해서 열 팽창 개수와 탄성 개수가 매우 작다 그랬는데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험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자주 출제가 몇 번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시 출제가 자주 되는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으로 아예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에도 보면은 자, 고압 증기 양생한 콘크리트는 보통 양생한 것에 비해서 철근의 부착 강도가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고압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하게 될 경우는 강도 빠르니까 좋죠. 좋은데 다만 부착 강도가 문제가 생긴다. 부착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요 구조물을 할 때는 중요 구조물을 만들 때는 고압 증기 양생을 하는 것을 좀 피해야 돼요. 이게 왜? 부착 강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시험에서도 2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는 거 이것도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어요. 콘크리트를 받아들이기 검사는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은 자, 콘크리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넣는 거죠. 넣는 그 받아들이는 그 작업에 있어서 콘크리트가 구조물을 만드는데 타설을 하고 나서 시험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타설하기 전에 레미콘 트럭 온 거를 잡아다가 거기서 콘크리트를 받아서 이거를 시험을 해서 품질이 오케이냐 또는 NG냐 이걸 확인을 하고 오케이면은 타설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NG가 나면은 불합격이 나면은 반출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타설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설되기 전에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검사는 이게 틀렸죠. 나머지 내용들은 이게 이런 것들 일반적인 이제 사용들이고 이런 거 좀 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4번에 콘크리트 다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이거는 답이 4번이 틀렸는데요.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는 절대 거푸집에 외측에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진동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푸집 내부에다가 우리가 봉 바이브레이터를 넣어서 수직으로 쭉 넣어서 다짐을 하고 끌어올리죠.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 재료들이 잘 섞이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또 밖에서 외벽에서 진동을 줘서 두들기는 게 있어요. 진동을. 또 사람이 치는 방법보다 진동을 주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거푸집 외벽에 작용을 했을 때 좋은 콘크리트가 잘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을 주는 게 아니고 진동을 주는 게 좋아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다질 때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맞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수준 콘크리트 시공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답은 이게 이제 4번인데요. 완전히 물막이, 그러니까 물을 차단할 수 없어. 콘크리트가 이제 물이 흐르는 물에서 타설할 때는 한계 유속은 5m/s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5m면 초당 5m를 가는데 굉장히 물이 유속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방상의 수중 콘크리트 타설 원칙에 5c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50mm죠. 초당 50mm 정도는 정수중 상태로 보고 콘크리트를 치는 걸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수중에 낙하시지 마라. 그 다음에 정수, 그러니까 물이 정지된,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타설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거를 예외로 50mm까지는 이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한 구획을 콘크리트 타설하고 완료된 후 이게 이제 불순물이죠. 레이터스 등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타설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내용이에요. 자, 6번에 골재의 단위 용적이 0.7세제곱미터인 콘크리트에서 장골재율이 40%이고 장골재의 비중이 2.58이면 단위 장골재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죠. 자, 단위 장골재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골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골재에 대한 용적, 다시 말해서 골재에 대한 최적인데 장골재의 최적에다 밀도를 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장골재의 최적을 알아야 돼요. 장골재의 최적을 알기 위해서 자, 문제에서 골재 전체 최적이 0.7이니까 자, 장골재 양은 자, 전체 골재의 최적 0.7에다가 그죠? 뭐를 곱해야? 장골재율을 곱하면 되죠. 장골재율 0.4를 곱해주는 여기다가 뭐를 곱할까요? 바로 비중, 밀도를 곱을 해주면 되겠죠. 장골재 밀도 이거를 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답은 2번 722.4가 이게 나오죠. 722.4. 자, 문제 7번에 15회 시험 실적으로부터 구한 콘크리트의 압력 강도의 표준 편차가 2.5MPa이고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30MPa라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정하라고 그랬죠. 자, 배합 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정하는데 꼭 필수적인 게 뭐예요?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표준 편차가 우리가 시험 횟수가 표준 편차의 여기다 시험 실적 횟수가 29에서 15회 이 사이일 때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보정계수 값을 구해가지고 이 보정계수 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을 해서 수정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 강도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5회에 대한 이 시험 실적일 때 여기에 대한 보정계수가 얼마죠? 1.16이죠. 자, 25회일 때 1.03, 그 다음에 20회일 때는 1.08, 그 다음에 15회일 때는 1.1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에 자리만 외워서 386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5회일 때 보정계수 1.16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서 표준 편차는 이제 수정된 표준 편차 이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 표준 편차. 자, 주어진 표준 편차에다 뭐를 곱해요? 자, 여기다가 보정계수 값을 구해야 돼. 15회일 때 1.16을 곱을 해주면 2.9MPa이 나오죠. 2.9MPa. 자, 그 다음에 배합 강도. 자, 설계 기준 강도가 지금 35 이하죠. 35 이하니까 자, 배합 강도 FCR은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1.34 곱하기 S. 이때 S를 뭘 쓴다? 수정된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죠? FCR은 설계 기준 강도 마이너스 3.5 가로 닫고 플러스 2.33S를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서 30 더하기 1.34 곱하기 2.9를 해주면은 33.89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강도 30 마이너스 3.5 가로 닫고 2.33 곱하기 2.9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33.16. 자, 둘 중에 큰 놈을 쓰라 그랬죠. 배합 강도는. 그러면 뭐예요? 33.8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33.89가 되겠습니다.
자, 8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특징으로 특징을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죠. 경량골재라고 하는 것은 골재 내부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낮아요. 그죠? 자, 이런 골재들은 당연히 흡수율이 클까요, 적을까요? 물을 잘 흡수하겠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흡수율이 작다가 아니고 흡수율이 커요. 이런 경량골재들은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9번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 프리스트레스, 이건 답은 4번인데요. 자, 4번을 보시면은 굴골재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40mm가 아니죠. 프리스트레스, 미리 스트레스, 긴장을 하는 거죠. 이런 데 사용되는 골재들은 25mm를, 그죠? 표준으로 하고, 자, 그러나 부재 치수, 철근 간격, 펌프 압성 등의 사정에 따라서 25mm까지, 이제 20mm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시험에 같은 반복적인 문제들을 줄 때가 좀 되고 있죠. 나머지는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 내용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숫자, 이런 것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에 콘크리트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틀린 건 물어봤는데요. 자, 답은 굴골재를 많이 사용한대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는 굴골재 사용량을, 그죠? 가급적 크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장골재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굴골재 최대 치수 좀 크게 해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굴골재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문제는 재료 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골재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게 있으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답은 4번. 굴골재 사용을 많이 한다. 이게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틀린 거.